나는 왕이다.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이 있고 또 모든 것에 관여할 것이다.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내가 꿈꾸는 이 나라를 위하여 그 무슨 일이라도 견뎌낼 것이다. 팔척귀보다 더 두려운 건 그를 쫓는 자의 침묵이다. 왕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그가 지키는 것은 질서인가? 혹은 비밀인가? 그가 조선의 균형을 위해 침묵하는 것이라면 그 균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왕은 이미 알고 있다. 팔척귀가 왕실의 핏줄이라고 모두 죽인 것은 아니라는 뜻이지. 왕은 귀신의 존재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팔척귀가 조선에 등장한 직후부터 그는 이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왕은 단 한 번도 팔척귀의 정체를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철과 여리에게 단서를 주거나 때로는 감정을 떠보는 방식으로 관망한다. 왕은 종종 여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강철에게 눈빛만으로 답을 요구한다. 그 안엔 시험과 관찰의 의도가 깃들어 있다. 때로는 무심한 듯,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며 판단을 유도한다. 팔척귀가 마치 조선이라는 시스템이 만든 그림자라면 왕은 그 그림자의 존재 자체를 외면하지 않는다. 그는 알아야 한다. 조선의 틈에서 피어난 귀신의 존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존재가 강철이나 여리와 맞닿아 있다면 이들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실험에 축일 수밖에 없다. 왕은 종종 혼자 있을 때 서책을 펴거나 오래된 고문서를 들여다본다. 팔척귀에 대한 전승, 귀신의 활동 경로, 심지어 넙덕과 관련된 과거 문서까지도. 그는 단순히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귀신의 흐름을, 인간의 감정을, 그리고 천도의 반응까지 읽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단지 정보의 밝은 군주가 아니라 천도 자체를 해석하고 활용하려는 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침묵은 그의 방식이고 관찰은 그의 무기다. 그는 기다린다. 귀신이 먼저 움직이기를, 그리고 강철이나 여리가 균형을 무너뜨릴지 아닐지를. 왕의 진짜 역할은 균형의 관리자. 왕은 단순한 귀신 퇴치자가 아니다. 그는 조선이라는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 즉 천도의 흐름을 조율하는 관리자다. 천도란 귀궁 세계관에서 오행과 생사, 인간과 귀신의 질서를 유지하는 하늘의 이치다. 이 천도는 고정된 질서가 아니다. 살아있는 법칙이다. 왕은 그것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해석자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운행체가 흔들릴 때 그 진동을 누구보다 먼저 느끼고 그에 맞는 균형을 택하는 자다. 팔척귀가 천도 밖의 존재라면 왕은 그를 제거하기보다는 이용하거나 감시하는 쪽을 택한다. 균형은 유지돼야 하니까. 과도한 힘의 제거는 또 다른 균열을 낳는다. 그게 왕의 사고방식이다. 그는 천도를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귀신조차도 용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균형이란 악과 선의 중간에서만 유지되기 때문이다. 선이 지나치면 독이 되고 악이 지나치면 혼란이 된다. 왕은 이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는 중이다. 왕은 자신만의 기준으로 이 균형을 판단한다. 신하들이 귀신을 두려워할 때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공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공포를 이용하려 한다. 백성들의 감정, 귀신의 출몰, 그리고 강철의 흔들림까지. 왕은 이를 하나의 수치로 환산하며 조선을 유지하는 방정식을 세운다. 그는 중립이 아니다. 그는 스스로를 균형의 축이라 여긴다. 조선이 혼란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는 백성을 위함이 아니라 천도가 흔들리는 순간 조선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왕은 그 위태로움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싸우기보다 설계하고 처벌하기보다 조율한다. 팔척귀의 정체와 왕의 침묵. 왕이 침묵하는 또 하나의 이유. 팔척귀의 정체는 단순한 귀신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조선이 만든 괴물, 혹은 왕실과 연관된 희생자의 왕은 그것이 드러날 경우 조선 내의 정치적 균형이 무너질 것을 우려한다. 진실이 알려지면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백성의 혼란이기 때문이다. 왕은 과거에도 한 차례 진실을 드러냄으로써 조선의 큰 혼란이 일었던 사례를 알고 있을 수 있다. 그는 역사에서 배운다. 때로 진실은 무기보다 날카롭고 거짓은 방패보다 더 유용하다. 팔척귀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순간 그것이 어떤 피부치의 원한이든 왕실 내부의 죄과든 그것은 조선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다. 그렇기에 왕은 말하지 않는다. 그는 대신 행동으로, 구조로, 사람의 배치를 통해 진실을 덮되 통제할 수 있게 만든다. 또한 왕이 단서를 흘리는 방식에는 조심스러움이 있다. 그는 역풍이 닥치지 않도록 진실을 이끌어내는 대신 주변의 반응을 통해 확인하려 한다. 침묵은 무지에서가 아니라 전략에서 비롯된다. 때때로 그는 팔척귀에게도 말을 건넨다. 혼잣말인지 아니면 정말로 소통이 되는 것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다. 팔척귀가 왜 지금 나타났는지, 왜 여리를 기웃거리는지, 왜 강철 앞에선 발을 멈추는지. 왕은 이 모든 퍼즐의 조각을 맞추려 한다. 그 조각들이 맞춰졌을 때 그는 최후의 선택을 할 것이다. 제거인가, 공존인가, 아니면 봉인인가. 그의 침묵은 그 선택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강철과 여리, 왕의 실험 대상? 여리와 강철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다. 이들은 귀신과 인간, 감정과 의무 사이에서 흔들리는 존재들이다. 여리는 귀신을 보는 능력을 가졌고 강철은 승천하지 못한 이묵이다. 왕은 이 둘의 관계를 지켜보며 새로운 균형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 감정이 천도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가? 인간과 귀신의 공존은 가능한가? 왕은 정답을 알고 싶어 한다. 아니, 그 가능성을 통해 새로운 천도를 꿈꾸는지도 모른다. 강철은 강함 그 자체지만 감정 앞에선 흔들린다.
여리는 본래 인간이지만 귀신과 연결되어 있다. 이 둘은 서로를 통해 중간이라는 새로운 위치를 형성하고 있다. 그것이 왕이 주목하는 이유다. 감정은 흔들림이다. 왕은 이 흔들림 속에서 미래의 균형을 본다. 그들은 천도의 새로운 실험군이다. 왕은 이무기의 감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여리의 존재가 어떤 균형을 유발하는지 끊임없이 기록하고 분석한다. 어떤 날은 일부러 둘을 떨어뜨리고 또 어떤 날은 그들을 마주치게 한다.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면 그 우연은 왕의 계산 안에 있었을 것이다. 여리와 강철이 사랑에 빠질 경우 천도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사랑이 팔척귀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왕은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전까지 그들을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왕은 싸우지 않는다. 그는 지켜보고 계산하고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움직인다. 팔척귀의 정체보다 무서운 건 왕의 침묵이다. 그는 조선을 지키는 자인가? 아니면 조선을 바꾸려는 자인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 자는 진실을 만드는 자일 수도 있다. 그가 택한 침묵은 사실상 가장 큰 목소리다. 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측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